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한국에 사는 알마 라스민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생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부모님이 불쑥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저와 부모님이 이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이유는 바로 저의 결혼 상대 때문인데요. 저의 남편은 한국인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인품이 훌륭해 존경할 만한 남자였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있어 남편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노숙자였기 때문이죠. 복지의 나라라 불리우는 덴마크지만 이곳도 노숙자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덴마크 노숙자 중엔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이민자 출신이 많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나왔다가 코펜하겐 스트레에가의 뒷골목으로 잘못 길을 든 저희 가족은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와버렸습니다. 곳곳에 취한 사람들, 냄새를 풍기는 지저분한 사람들, 허름한 텐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질적인 느낌의 동양인 남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장도 깨끗했고 하얀 피부에 귀티나는 인상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빛도 선하고 맑아 보였죠. 저는 그 남자에게서 어쩐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번화가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봤더라면 노숙자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외모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노숙자들을 왜 쳐다보고 있냐고 뭐라고 하셨고 제 손을 잡고 황급히 노숙자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2달 뒤, 여전히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었던 저는 가끔씩 멍하니 길을 거닐며 그 남자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첫눈에 반한 것 같았죠. 남자의 생각에 빠져 멍한 채로 걷던 저는 그때와 똑같이 으슥한 길로 빠져버렸고 술 취한 흑인 노숙자가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외치려던 그때 한 남자가 그 노숙자를 덮쳤습니다. 몸싸움 끝에 노숙자는 저 여자를 안 건드릴 테니 놔달라고 싹싹 빌었고 고지어 주랭랑을 쳐버렸죠. 혼비백산이 된 저는 아직도 무서웠지만 그래도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모자를 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섭섭했지만 당연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제가 특이한 거지 누가 길거리에서 잠깐 마주친 사람을 기억하겠나요? 남자는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 곳이니 밝은 번화가 쪽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밝은 곳에 나온 저는 그 남자에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 볼 거로 생각한 저는 억지로 그에게 제 명함을 쥐어줬습니다. 다행히도 2주 후 저에게 연락을 주더군요. 식사 자리에 나간 저는 남자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말을 더듬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에 음료수를 쏟기까지 해서 저는 이 데이트가 망했다고 생각했죠. 풀죽은 표정으로 식사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카드를 건네며 자기가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수줍은 미소로 다음에 볼 때 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드니 다음에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수차례의 데이트 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귄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창피해할까봐 왜 그때 노숙자가 되었던 건지 묻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자기가 노숙자가 된 적이 있었다면서 먼저 입을 열더군요. 자기가 덴마크에 취업비자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방을 쉐어하기로 한 중국인 친구가 월세를 집주인한테 내겠다고 하니 돈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돈을 가지고 달아나 버렸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가져간 돈은 약 8,000크로네. 요즘 한국 돈으로 치면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덴마크 대도시는 원래 집세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월세를 내기 빠듯했던 그는 다음 급여가 들어오는 12일 후까지 노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호텔에서 자기엔 식비나 교통비도 있으니 부족하고 그렇다고 재워달라고 할 다른 지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중고물품샵에서 싼 중고 텐트를 구입하여 통조림 캔을 먹으며 버티고 샤워는 체육관 1일권을 끊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샤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속사정을 알게 된 저는 그 친구를 신고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어차피 둘 다 외국인이라 경찰이 잡는다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중국인 친구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로 생각했답니다. 저는 바보같이 착한 이 남자가 안타깝기도 하고 지켜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뭔가 모성애를 자극했죠. 저는 점점 한국 남친에게 푹 빠졌고 부모님에게도 그를 소개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비아냥거리는 한마디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얘가 그 후진국 출신 노숙자 남자친구인가 보지? 저는 설마 아버지가 그 짧았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노숙자 출신의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였습니다.
친구에게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소문 내기 좋아하는 계집애가 자기 부모님께 미주알고주알 말해버린 것이요. 제 부모님이 자기 부모랑 친한 걸 알고도 말입니다. 아버지는 당장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저희 부녀는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랑 의절할 각오를 하고 노숙자랑 만나라고 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버지의 긴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 7개월 후 한국으로 떠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덴마크를 떴습니다. 남자친구는 덴마크를 뜨기 전에 화해하고 가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자존심이 강한 아버지를 닮은 저는 절대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4년 후 한국인 남친은 어느새 남편이 되었고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며 행복한 시간에 빠져 있는데 공동 현관 호출음이 들려 인터폰을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는 어머니와 여전히 엄한 얼굴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잠깐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것 같다면 저의 착각일까요? 서로 간격의 재회 후 저는 부모님을 4층에 있는 저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 단지가 무척 넓다면서 몇 동인지 찾는데도 한참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공동 현관문까지 있는 걸 보고 이 정도 아파트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이런 좋은 곳을 구했냐면서 놀라워하셨죠. 저는 대체 어떻게 부모님이 찾아오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고 임신했다는 말에 친구한테 집 주소를 물어봐서 찾아오게 되었다고 해요. 집 주소를 알려줄 친구라면 얼마 전 한국산 과자를 택배로 보내달라던 소피밖에 없었습니다. 하여간 제 친구들은 하나같이 왜 이렇게 입이 가벼운 걸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뭘 보고 싶어서 찾아와. 내가 하도 괘씸하게 사니까 찾아온 거다. 너 시험관까지 했었다며. 노숙자인 것도 모자라 난임까지 있는 놈이랑. 에휴. 그런 일이 있는데도 연락은 없고. 저는 민감한 부분까지 얘기한 친구한테 배신감을 느꼈지만 부모님들은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알린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정자 이동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시도했고 8번의 힘겨운 시도 끝에 아이를 임신했죠. 아직 4개월이다 보니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눈에 띌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배가 나와 아이가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안 좋게 보는 말을 하자 저번처럼 또 싸울까 걱정되었는지 어머니는 급하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부모님은 수납 공간이 많은 한국 아파트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정리를 좋아하고 깔끔하신 성격이라 항상 수납 공간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천장에 있는 에어컨도 신기해하셨는데 덴마크는 중앙냉방 시스템으로 각각의 방에 바람을 보내거나 스탠드형을 쓰는 게 보통이고 방마다 이렇게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있지 않거든요. 부엌으로 이동한 부모님은 한국식 냉장고를 보고 문이 4개라고 무척 신기하셨는데 보통 덴마크는 문이 하나인 냉장고가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편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집에 있는 냉장고가 더 좋은 것 같다고 큰 소리를 치셨죠. 저는 아버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냉장고와 아버지 냉장고가 서로 브랜드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집에 있는 냉장고는 삼성 냉장고였는데 덴마크나 스웨덴 소비자를 위해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일도어로 내놓은 제품이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브랜드인 줄 알고 있으셨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면서 싱크대 쪽으로 부모님을 데려갔습니다. 수돗물을 그릇에 한가득 담아 보여줬는데 두 분 다 눈이 동그래지셨죠. 덴마크는 물의 석회질이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수돗물을 받으면 약간 불투명한 편이고 설거지를 하고 물이 마르기라도 하면 석회 자국이 엄청 남는 편이죠. 반면에 저희 집은 설거지를 다 하고 난 뒤에도 수도꼭지나 그릇이 매끈하고 반짝반짝했죠. 아버지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물을 쓰는구나 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셨죠. 때마침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남편이 버튼 키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보고 무척 깜짝 놀랐죠.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줬고 남편은 처음엔 놀랐으나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저녁에 가족끼리 술을 한잔하며 아버지는 허심탄회하게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남편의 난임으로 시험관을 하며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화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제 딸을 한국으로 데려간 것도 모자라 임신 때문에 고생시켰으니 대형 사고만 치는 못난 한국 사위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막상 한국에 와보니 자기 생각보다 후진국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집에서 사는 걸 보면 제 남편이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안심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저희 남편에게 앞으로도 제 딸을 잘 부탁한다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인지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4년의 냉전을 거쳐 저희 가족이 진정으로 화해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며 오랫동안 다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 동안 의절했던 덴마크 부녀가 화해하게 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